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절에 따른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았지요. 오늘은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0쪽, 21쪽을 펼쳐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0쪽, 21쪽입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살펴봅시다. 자, 민우와 수연이는 고장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아봤습니다. 라고 적혀 있지요. 그리고 책 전체에 어떤 고장의 전경이 펼쳐져 있어요. 자, 바로 딱 보이는 게 뭔가요? 네, 가장 넓게 바다가 있죠. 바로 바다가 근처에 있는 고장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파주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 파주는 주변에 바닷가가 있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던 기억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어촌 마을에 살고 계신 친구들도 있겠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게 오늘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을 또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선생님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등대 근처의 이걸로 등대 근처에 배가 하나 보이는데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죠, 사람들이? 네, 맞아요. 배 위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를. 네, 바다가 근처에 있는 고장에는요, 이렇게 해산물을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영상도 한번 선생님이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는 것 말고도 해산물을 얻는 방법이 있죠? 우리 교과서 가장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뭐가 보이나요? 선생님 지금 여기에 가렸는데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죠? 네, 바로 해녀분들이 보이네요. 자, 주로 전복이나 낙지처럼 바위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그런 생물들을 이렇게 구할 때는 해녀분들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복 같은 것을 채집해 오시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바로 이렇게 창문같이 생기기도 하고 얼음 트레이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자, 이게 뭘까요? 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가두리 양식인데요. 배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물 같은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속에다가 물고기를 넣어 놓고 기르는 방법을 말해요. 자, 요거는 영상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촌 마을의 일부분이지만 21쪽에는요 우리가 보통 어촌 마을, 바닷가 마을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기 쉬운 물고기 잡이, 양식 이런 것들보다 더 다양한 생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부분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래쪽을 살펴보세요. 자, 지금 해수욕장에서 굉장히 즐겁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 사람들은 여행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바닷가를 찾아서 이렇게 여행 온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기도 하는 식당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보통 가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묵을 수 있는 펜션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조금 올라가면은 우리가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모세모 식당, 그리고 동그라미 펜션, 이런 시설들이 있죠. 자, 이것도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여러분. 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네, 농사는 주로 농촌에서 많이 짓지만 어촌, 이렇게 바닷가 마을이나 산이 있는 산지촌에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 고장의 경우에는요,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또 주변의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농사도 짓고 어업도 함께 하는 경우를요, 반농반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슨 뜻인지 느낌 오죠? 네,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어업에 종사한다. 이게 딱 반반이란 뜻이 아니라 이렇게 어업에도 종사하고 또 농사를 짓기도 한다.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것도 그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게요. 목포에서 백길로 54km 거리에 비금도가 있습니다. 이 겨울 비금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섬초입니다. 섬초란 비금도에서 자라는 시금치를 뜻하죠. 9월에 파종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차갑고 세찬 해풍 맞으며 노지에서 자라는 섬초는 눈 내리는 겨울이 제철입니다. 자, 이렇게 20쪽, 21쪽에 바닷가가 있는 고장을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22쪽에는요, 넓은 들이 있는 고장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뭐가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들을 주로 뭘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넓은 들을 주로 농가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 보이시나요? 논과 밭에서 벼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해요. 네,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은 다 이렇게 농촌마다도 다르지만 이렇게 넓은 들에 경작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이 농촌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 찾았나요?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소들이 편안한 자세로 지금 먹이를 먹고 있죠. 소나 돼지 등 가축을 기르기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농촌에서요, 벼농사, 채소 재배, 이런 일 이외에도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림에서도 힌트를 얻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농기계 보이시죠?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아마 농기계를 팔거나 수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농촌 체험 같은 게 많이 있죠. 다녀온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즉, 관광객들한테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자료로 조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제평야가 나오죠. 쌀이 굉장히 맛있다고 유명한 곳이에요. 또 이렇게 다양한 무안에는 양파가 유명하죠. 이렇게 양파밭도 보이고요. 의성의 마늘밭, 또 남원의 콩밭,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모습들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닭과 돼지, 소, 사육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농기계 수리 한번 보세요. 자,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볼 수 없지만 농촌에서는 굉장히 흔한 농기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농업 기술 교육 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해충 예방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죠? 농업용 드론 교육을 지금 받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예 작물 재배 기술 연구. 자, 이렇게 사진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았고요. 우리 이제 옆쪽 23페이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이쪽은 딱 봐도 도시 모습이에요. 이렇게 들이 펼쳐진 곳에는요, 뭔가 건축물을 올리거나 하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요, 도시가 잘 발달하기도 해요. 도시에서 우리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바로 한번 함께 찾아봅시다. 들에 도시가 발달했네. 네, 이 여자친구 말처럼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주택단지 아파트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커다란 건물들은요, 사무실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저 뒤쪽으로 가면은 공장들도 보이네요. 그쵸? 여기 이쪽이요.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쪽도. 아파트와 높은 건물이 많고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것도요, 사진을 보면서 확인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요, 사무실이 모여 있는 곳들이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나 백화점 등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상업시설들도 많이 있고, 또 자동차도 굉장히 많아서 도로가 농촌보다는 좀 더 넓겠죠. 자, 그리고 자, 한번 사진을 쭉 보겠습니다. 사무실이 많고 또 이렇게 사무를 보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여기 공장 지역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시설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아주 발달했고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보이네요. 이렇게 도시의 다양한 시설들을 사진으로 살펴봤고요. 그럼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넓은 들이 있는 고장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넓은 들이 있는 그런 고장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훨씬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도시에는 많은 시설을 비롯한 인문 환경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인문 환경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22쪽, 23쪽도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살펴봤어요. 특히 바닷가가 있는 고장, 그리고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고장과 그리고 도시가 발달한 고장을 살펴봤죠. 여러분, 이 주제는요, 공부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2시간에 나눠서 계획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요, 산이 있는 고장과 그리고 또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의 경우도 살펴볼 거고요. 또 중요한 것, 바로 우리 고장 파주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들 중에서도요,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혹시 좀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이학습터 쪽지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요, 우리 교과서 20쪽부터 23쪽까지 나와 있는 그림을요, 스스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했지만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각 고장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 안녕.